안녕하세요. 저희는 피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국가 전문의 김주화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뭐죠? 보톡스이죠. 보톡스. 네. 보톡스 워낙 유명해서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을까 싶긴 했었어요. 근데 아직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보톡스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보톡스에 대한 내용은 보톡스란 무엇인가, 보톡스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보톡스를 가장 많이 하는 4가지 부위, 보톡스의 부작용, 보톡스에 궁금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톡스란 무엇인가? 보톡스란 뭐죠?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의 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쵸? 결국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해서 근육의 마비를 유도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육의 수축을 억제하는 물질이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보톡스를 이용해서 네. 근육에 놨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마 주름이라는 거는 요 속안에 있는 이마에 있는 근육이 전두근. 수축을 하면서 피부가 따라 올라가면서 올록볼록해지는 모양이 네. 나오는 게 네. 이마 주름이거든요. 근데 이 보톡스가 근육 수축을 억제를 하니까 그쵸. 이 이마에 주름이 생기질 않겠죠. 네. 일시적으로. 그래서 근육 수축을 억제해서 주름을 피는 게 첫 번째 용도고, 두 번째는 운동하면은 어떻게 되죠? 근육이 커지죠. 안 하면은 다시 줄어들잖아요. 네. 결국에는 운동이라는 거는 근육을 수축을 시키는 건데 보톡스를 이용해서 근육 수축을 억제해버리면은 비대했던 근육이 얇아지게 돼요. 그쵸. 네. 그런 용도가 두 번째 효과예요. 주름을 완화시키는 거, 그리고 비대해진 근육을 줄이는 거. 이게 보톡스의 큰 2가지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얼굴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4가지 부위가 있잖아요. 워낙 유명해요. 네. 네. 어디가 있죠? 위에서부터 친다면 이마, 미간, 눈가, 사각턱 이 네 그쵸. 군데니까 네. 그렇죠. 네. 혹시 뭐 그 4군데 중에 어디가 특별히 더 많이 한다 이런 보고 같은 게 있나요? 처음에는 가장 많이 사용됐던 데가 이 미간이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물론 안과에서 사시를 치료한다 이런 개념이 그쵸, 있었는데, 근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젊은 층들이 좀 맞기 시작하시면서 이쪽 턱 쪽에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느낌이에요. 네. 뭐 저도 연령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네. 젊으신 분들일수록 아무래도 주름의 완화를 보이는 이마나 미간, 눈가보다는 부피감을 줄여서 좀 더 작은 얼굴을 만드는 사각턱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고,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움직임으로 인한 동적인 주름이 이제 아예 정적으로 새겨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완화하기 위해서 이마나 미간, 뭐 눈가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저희가 이 네 부위에 대해서 왜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다뤄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가장 많이 적응증이 네. 됐었다고 하는 미간 주름은 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간 주름은 어떤 물건을 자세하게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인상을 네, 쓰게 돼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근육이 수축되면서 네. 여기에 이제 세로 주름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짜증이 난다 막 이럴 때 이렇게 막 인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안 되는데 제가 보톡스를 얼마 전에 맞아가지고 하여튼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찡그리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미간 주름을 맞았을 때 그럼 효과는 어쨌든 미간의 주름을 완화하거나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쵸. 눈매도 살짝 커 보이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럴 수도 있고. 혹시 미간 주름에 그러면 단점 내지 부작용 어떤 거 보면 나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그 눈처짐.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딱 보톡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아래쪽으로 좀 흘러가지고 이게 눈에 이렇게 동그란 근육이 있어요. 네네. 거기까지 보톡스가 닿았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좀 무겁다, 뜨기 힘들다라고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간이 펴지면서 네. 미간이 좀 멀었던 분들한테 네. 눈썹이 좀 더 멀어지는 느낌이 좀 있을 네, 수가 그럴 있어요. 수 있겠네요. 네. 좀 그런 걸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긴 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여기가 약간 내려가면서 약간 눈매가 오히려 약간 반대로 올라가는 듯한 그쵸. 느낌? 네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네.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매를 내리는 쪽에 근육이 있고 올리는 쪽에 근육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올리는 근육이 보통 이마 근육이고 내리는 것들이 이제 미간이나 이 눈가기 때문에 미간이나 눈가를 맞으시면 아무래도 눈매가 좀 살아 올라가는 느낌은 있어요. 반대로, 그죠? 반대 효과를 내니까. 그러면 그런 부작용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김 원장님만의 어떤 팁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동그란 눈에 있는 근육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눌러주면서 보톡스를 쏘는 거예요. 확산에 맞게. 이렇게 쏘면은 보톡스가 흘러가는 걸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깊게 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위에 뼈를 터치한 다음에 네. 깊게 쏴줘야 네. 그런 부작용이 안 생길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수칙만 잘 지키면서 하면은 다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마 보톡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보톡스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보톡스를 이마 근육에 놓게 되면은 그 수축을 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펴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래 있던 주름도 완화되거나 앞으로 생길 주름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축에 의해서 주름이 생기는 거고 그걸 예방하니까 이미 있던 주름도 살짝 펴지는 게 네, 있고 그쵸. 앞으로 더 생길 걸 예방하는 효과도 그쵸. 있는 거다. 네네네. 이마 보톡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역시 흔한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많이 얘기하시는 게 눈 뜨기가 힘들다. 아까 미간이랑 네, 비슷하게. 네, 미간이 비슷하게 맞아요. 눈매가 너무 무겁고 눈을 뜨기가 너무 힘들다. 어떤 분은 정말 못 뜨겠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마 근육이 보통 이렇게 한 갈래로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높이에서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특히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뉘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톡스를 놓게 되면은 양쪽 끝에가 좀 올라가는 듯한 맞아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사무라이 눈썹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 그다음 하나는 가끔 흘러내린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이마 보톡스 맞고 나서 눈두덩이 쪽으로 좀 이렇게 무겁거나 약간 부은 듯한 느낌이 맞아요, 드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림프 부종이라는 건데 그런 세 가지 정도를 보통 제일 많이 들지 않나 싶어요. 그럼 이제 각각 부작용에 대해서 좀 김주환 선생님만의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아까 말한 대로 눈뜨기 무겁다는 건 눈을 뜰 때 보통 눈에 있는 알륜근이나 다른 근육들로 떠야 되는데 이마의 근육을 이용해서 같이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보통 안검하수. 요즘에는 워낙 안검하수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실 텐데 그런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한테 이마 근육에 보톡스를 놓게 되면 이마로 뜨던 힘이 주니까 눈매가 더 무겁고 눈이 작아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미리 상담을 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소량을 놓거나 이마 보톡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네. 눈을 뜰 때 이렇게 이마가 움직이는 분들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 그쵸. 눈 떴다가 맞다 해봐를 할 때 이마가 움직이는 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무라이 눈썹. 네. 요거는 어떻게 예방하죠? 표정을 지을 때 애초에 주름의 방향이 이렇게 옆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갈리시는 분들은 바깥쪽 쪽에도 꼭 놓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간혹 그런 거랑 상관없이 넣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사물이 생겼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바깥쪽 라인에 조금 소량을 놔주면 보통 며칠 길어야 일주일 내로 보통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세 번째 네. 림프 부종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예방이 가능할까요? 사람들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거는 맞아요. 경험이 진짜 중요할 것 같고요. 근육을 마비시키면 위해서 원래 림프의 순환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붓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기 때문에 보톡스를 맞을 때 훨씬 소량을 맞는다든가 아니면 조금은 주름에 양보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죠.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은. 이거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판단하기 어렵- 전체적으로 보톡스를 잘 맞았는데 눈 처짐 그런 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눈썹 위 2cm 이상부터 놓는다고 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맞았더니 여기는 안 생기고 네. 여기만 네. 생겨. 이런 네. 경우 꽤 봤어요. 네. 이럴 때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마로 눈을 뜨는 안검하수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요 2cm보다 밑에 아주 소량을 좀 놔드리면 이거는 풀리게 되고요. 만약에 안검하수가 있고 이런 분들은 아쉽지만 이거는 이제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리하면 안 되죠. 네. 네. 약간 요 정도 주름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네. 그럼 이번에는 사각턱 보토스. 사각턱 같은 경우는 네. 왜 그쪽 근육이 비대해지는 걸까요? 교근이라고 하죠. 씹을 때 쓰는 근육. 여기 보면은 여기 광대뼈에서부터 여기 턱까지 이렇게 근육이 있어요. 계속 뭔가 음식을 먹거나 말하거나 할 때 계속 움직이니까 얘네 근육이 계속 씌워지면서 점점 이렇게 발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보톡스를 맞으면은 그 부피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부피가 그 문헌상에 써 있는 바로는 30% 정도는 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톡스를 하고 나서 바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대략 여기 찝는 근육은 힘이 빠지는 시기가 1주에서 2주 정도. 제일 힘이 없을 때가 2주 후에 씹는 힘이 제일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각적으로 딱 턱이 줄었다라고 느끼는 게 보통 2에서 4주. 제일 가장 많이 빠졌을 때 효과가 3개월.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은 자기가 중요한 약속이 있다거나 무슨 이벤트가 있을 이벤트가 때. 있을 때 좀 시기적인 걸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각턱 보톡스를 맞을 때 어떤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보톡스 부위 중에 가장 부작용이 적은 부위라고 볼 수 있어요.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돼요. 보면 여기 침샘이 있어가지고 침관이 이쪽 귀 쪽에서 이렇게 입 라인에 이렇게 따라서 와요. 그래서 이 귀 라인보다 아래쪽에 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또 그렇죠. 가끔은 이제 웃는 근육이 여기 소근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건들게 되면은 한쪽으로만 웃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앞쪽에 놓지 않고 이쪽 사각턱 요 뼈 근처에서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요 부위에만 쏘면은 특별하게 문제가 잘 안 생기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 흔한 거는 이제 씹을 때 오히려 보톡스를 맞은 다음에 그 위쪽이 홀록 튀어나오는 네. 경우가 그런 얘기 있어요. 하시는 분들. 그럴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한 5유닛 정도 소량을 놔주면은 거기에도 같이 이제 보톡스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 증상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각턱 보톡스는 놓는 위치가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혹시 알사탕 같은 그런 부작용이 보일 때는 소량을 좀 얕게 놔주면 해결된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많이 하는 부위인 눈가. 요 눈가줄은 왜 생기죠? 눈가는 웃을 때 옆으로 눈가 옆으로 많이 그쵸, 생기게 그쵸. 되고 간혹 눈 밑쪽으로도 주름이 생기는 맞아요. 경우는 있어요. 네. 결국 표정을 지을 때 과하게 웃거나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게 눈가 주름이다. 그러면은 거기다 보톡스를 놨을 때 예상되는 효과는? 눈 자체가 웃을 때 그 알륜근에 의해서 주름이 생기는 건데 보톡스를 놓게 되면
마비가 되다 보니까 웃을 때도 과하게 주름이 잡히진 않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눈가 주름이 좀 펴지는 효과. 근데 이제 우리 예전에는 보톡스 많이 세게 많이 썼잖아요. 네네네. 입은 웃는데 네, 눈은 안 웃고 네, 이런 네. 것들 굉장히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뭐 부작용 같은 게 어떤 게 있죠? 제 생각에는 어색함. 어색함. 어색함이 1번일 것 같고 맞아요. 간혹 깊이 조절을 잘 못하셨을 경우에는 그게 좀 아래쪽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중안면 쪽에 어떤 표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적정량이나 좀 소량으로 놓게 되면은 기존의 눈가 주름보다는 살짝 덜 잡히면서 웃을 때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맞아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그 눈 밑에 생기는 주름들은 네. 어떤 식으로 생기고 어떤 네. 식으로 치료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눈밑 역시 알륜근이라는 게 눈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표정 지을 때 그 수축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데 눈밑 주름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포션 내지 효과가 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또 과하게 났을 때는 부작용을 보인다든가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눈밑 지방이 이렇게 좀 돌출되어 있는 분들은 그나마 근육이 눌러서 잡고 있는데 그 주름을 펴고 해서 근육에 마비를 유도하게 되면은 이게 더 불쑥 튀어나올 수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있겠다. 예, 그래서 그런 적응증을 잘 정해서 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흔하게 받았던 질문들 이런 네.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보톡스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하시고 나면 그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아예 돌아오잖아요. 그때가 아쉬우신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하시게 되는 거지 한 번을 하게 되면 무조건 계속 평생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유지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있다면 설명하세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한 4개월 정도로 4개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은 6개월, 1년이 지나도 원래 근육보다는 좀 작아져 있어요.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네. 오랫동안 여러 번 네. 맞아도 괜찮느냐. 저는 이제 간격이랑 그 용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적정 용량을 적정한 간격을 두고 맞는다면 흔히들 걱정하시는 내성, 부작용이나 이런 게 보이는 거를 굉장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게 네. 보톡스 좀 아프지 않냐, 멍들지 않느냐 네네네. 이런 거 아닐까요? 주사를 이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멍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다만 시술자가 특정 부분을 놓게 될 때 어느 정도 좀 눈으로 혈관 같은 게 좀 가는 것 같으면 피해서 놓는다든가 바늘의 어떤 자입 각도나 깊이를 잘 조정하면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 사실 그 보톡스라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놓기가 쉽진 않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좀 찾아가시면 그게 조금 더 결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보톡스는 굉장히 안전한 편이라서 너무 쉽게 좀 접근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혹시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뭐 당부의 말씀 같은 걸 하나 좀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적정 용량이나 적정 간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환자분께서 아무래도 이곳 저곳 혹시 이렇게 바꿔가면서 맞게 되면은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만 시술 간격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믿으실 수 있는 선생님 계시다면은 한 곳에서 맞는 걸 좀 권하고 싶고요. 용량 같은 경우도 본인이 어느 정도 용량 맞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모르죠. 본인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를 맞고 있는지 좀 알면 정말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 병원이 바뀌더라도 그런 걸 선생님께 언급을 해주시면은 네, 부작용 훨씬 줄이고 효과도 높이지 않을까. 네. 네. 하여튼 예, 보톡스는 그래도 좀 안전하고 효과 좋은 가성비가 정말 네. 좋은 시술이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가성비가 시술에서 언급했던 보톡스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네. 고민 있으셨다면 이번 영상 보시면서 할지 말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크게 위험한 건 아니다. 네. 뭐 이 정도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예방도 가능하다. 네. 이런 거를 좀 배우셨다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이 정도로 보톡스 편을 마무리 짓고 다음 편에 좀 더 텐션 높게 더 재밌는 주제를 골라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효과 전문의 김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